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우리 10월 4주차 청약 4종목 중에서 마지막으로 에어레인의 수요 예측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 한번 바로 같이 살펴볼게요. 에어레인은 국내 유일의 멤브레인 기반의 기체 분리막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기체 분리막이란 기체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등의 가스를 고순도로 분리하는 장치를 얘기하는데요. 멤브레인 기반의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멤브레인 수십만 가닥으로 모듈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모듈에 기체를 통과시켜서 분류하고자 하는 고농도의 기체만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얘기합니다. 개별 기체들은 분리막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값의 투과도를 가진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헬륨이나 수증기 이런 것은 분리막을 빠르게 투과하는 기체인 반면에 메탄이나 질소 얘들은 매우 느리게 투과하는 기체라고 해요. 그래서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속도에 따라서 원하는 기체만을 분리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멤브레인을 활용한 기체 분리막은요, 수소나 천연가스 정제, 의료용 가스 생산 등등 다양한 기체를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게 비교적 쉽고, 그리고 설치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이 비교적 덜 들고, 또 용도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과연 회사의 기체 분리막은 어떤 산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을까? 자, 회사의 기체 분리막 모듈 및 시스템은요, 크게 질소 발생, 바이오가스 고질화, 이산화탄소 포집, 요 세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선 질소 분리막 사업. 질소는 다른 기체와 섞여 있을 때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성질을 지닌 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발이나 산화, 결빙 방지 이런 용도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폭발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질소는 주로 석탄 채굴, LNG 탱크 보수, 도시가스 주배관 건설 시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활성의 질소를 작업 현장에 주입을 함으로써 해당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 기체 분리막을 활용한 질소 발생 장치는 현재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서 모듈 형태로 해외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석탄이나 가스 관련 사업자한테 납품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질소가 식음료품의 변형을 유발하는 산화성 가스나 수분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도 해서요. 음식의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 과자 봉지에도 질소가 주입이 되잖아요. 아무튼 관련해서는 회사가 과일 운송용 냉동 컨테이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질소 발생 장치를 공급하고 있다고 해요. 자, 다음으로 친환경 바이오가스 고질화 사업은 뭐냐면,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 처리장, 매립지에 있는 폐 자원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가스를 의미합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이오가스 고질화란 바이오가스에서 메탄을 분리하고 농축해서 고농도의 바이오 메탄을 만들고 이걸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내의 메탄 함량을 9% 이상으로 높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작업을 회사의 기체 분리막 기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하지 않고 포집, 활용, 저장하는 방법인 CCUS,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앤 스토리지 기술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기체 분리막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레인도 이 CCUS 상용화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무튼 탄소 포집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체 분리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탄소 중립 시대, ESG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사는 국내 유일의 기체 분리막 기업으로서 분야별로 다양한 기업과 지자체들과 협업, 그리고 실증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의 질소 발생기라든지 롯데케미칼 한라시멘트와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구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림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국내 유일의 기체 분리막 기업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탄소 중립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한 기술임에도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최초로 미국의 화학기업이죠. 듀폰이 기체 분리막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은 7개 회사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에어레인을 포함해서. 기체를 선택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화학 분야에서도 가장 고난이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이래요. 원하는 기체의 유량, 농도, 회수율 다 충족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액체 분리막 기술보다도 난이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양산 단계까지 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 과점 시장 형태를 보이고 있고 회사는 현재 소재, 분리막, 모듈 이런 기체 분리막 관련 설계부터 생산, 제조, 운영, 관리까지 모든 공정에서 글로벌 수준의 상업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 뛰어난 기술력을 보고 미리 인정을 했던 대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한라, 롯데케미칼, 포스코, SK이노베이션, SKI테크놀로지. 전략적 투자자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해요. 한라가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40억 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이 21년에 55억 원 투자를 단행했고 포스코는 22년에 45억 원 투자, SK이노베이션과 SKIET가 총 105억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주주의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단순히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사업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산업에서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관련된 기술 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실적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65.3%로 탄탄한 외형의 확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캐파를 2배로 증설했대요. 그래서 또 볼륨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23년에 순손실이 컸던 건 전환상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회계상의 평가 손실이 잡힌 영향이고 24년 반기 기준으로 보시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턴어라운드. 그래서 실적의 추이로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공모가를 산정할 때 비교 기업은 DS단석, 에코프로 HN, 에코바이오홀딩스, 친환경 에너지 연료를 생산하는 기업들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체 분리막이 국내 유일이라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게 23년 온기 기준의 PER과 24년 상반기 연한산 기준의 PER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면 23년 온기 기준으로는 PER이 굉장히 다 낮고요. 24년 상반기 연한산 기준으로는 PER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낮은 것을 적용하자니 원하는 밸류가 도출이 안 됐을 거고 높은 것만 적용하자니 말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평균을 쓴 게 아닐까 싶어요. 네, 27년 추정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80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26,734원을 산출했습니다. 할인율은 40.15%에서 30.80%, 다소 높은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공모가 밴드는 16,000원에서 18,500원이 최종적으로 산출됐습니다. 근데 27년 추정치라서 평가하는 게 참 애매하죠. 자,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볼게요. 경쟁률은 1000대 1 정도가 나왔고요. 2228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보니까 4종목 중에서 에이럭스 다음으로 참여 건수가 많았고 HEM파마와 탐런토털솔루션에 비해서는 좀 적었습니다. 건수로 3등. 신청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참여 기관 모두 다 상단인 18,500원 이상에 참여했습니다. 하단이나 하단 미만은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나 23,000원 이상의 건수 기준으로 약 97%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을 24.3% 초과한 23,000원에 확정을 해줬어요.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0.49%, 수량 기준으로 0.46%. 계속 얘기하지만 수요 예측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게 경쟁률은 높고 상단 초과에다가 확약은 거의 없고 다 똑같기 때문에 변별력이 전혀 없어요. 자, 공모 개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공모가는 23,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276억 원, 시가총액은 약 1,880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 4일 소요되고요. 상장은 11월 8일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단독 일정이기는 한데 토모큐브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불안하네요.
자, 신영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입니다. 57만 5천 원이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신주 모집 89.8%와 구주 매출 10.2%로 진행이 되는데 구주 매출의 주체는 회사 자기 주식이라서 자금이 회사로 유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주가 희석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 좋기도 합니다.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보겠습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35.13%에 해당하는 물량은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58.21%, 조금 높다는 거 단점이고요. 금액으로는 약 660억 원, 사이즈는 애매합니다. 자,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롯데케미칼, 포스코 등의 벤처금융들과 1% 이상의 주주, 그리고 소액 주주가 있는데요.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투자자들의 단가는 5,714원, 1,904원, 13,131원, 그리고 8,568원으로 공모가 23,000원보다는 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시트 가능성이 크겠어요. 그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25년 4월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네, 정리하면 수요 예측은 사실 별 의미는 없고 유통 가능 물량이 35.13%인데 이 중에서 기존 주주의 비중이 58.21%로 높고 유통 가능 금액은 약 660억 원 정도의 규모다. 최근에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이 6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을 한번 골라서 보면 셀비온, HVM, 한중 NCS 이 정도가 있었는데요. 고가 기준으로 모두 70%대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시초가는 50에서 60% 선으로 출발을 했었네요. 우선은 참고.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의 성과를 보면 고가 기준 최소 60%는 찍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이 연이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이면서 고점이 점점 낮아질 가능성도 고려는 해야 됩니다. 자, 내 맘대로 주가 계산해 볼게요. HEM파마는 26년 추정순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오히려 공모가보다 한참 아래인 가격이 산출이 됐었잖아요. 에어레인은 26년 추정치에다가 회사 측이 제시한 평균 퍼인 28.45배 그대로 적용을 해봤더니 주당 평가가액이 약 34,106원으로 공모가보다 약 48%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EM파마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단독 상장이라고 한다면 50에서 70%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이기를 바래요.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할게요. 신형에 30만 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15만 주입니다.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18일까지 개설했어야 참여 가능하고요. 100% 일반 등급 기준으로 만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 1억 1,500만 원. 최소는 또 50주라 57만 5천 원의 증거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청약 건수는 14만 건 정도 들어온다라고 보고 균등은 1.07주를 예상합니다. 한 주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증거금은 2.6조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이 1,507대 1로 계산되고요. 비례 한 주 증거금은 1,72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등급 풀청약 가정하고 기대 수익을 계산해 봤을 때 40%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기대 수익은 73,600원이거든요. 파킹 3% 4일치 이자는 약 31,985원 계산되고요. 그래서 저는 에어레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 수익은 네 종목 다 한번 쫙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에어레인과 HEM파마만 비교를 해서 조건을 보시면 HEM파마가 조금 더 가볍고 환매 청구권이 붙었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요. 회사의 기술력이나 전망, 실적 추이, 가격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는 에어레인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다 각자의 장단점이 달라서 이번에도 너무 어렵긴 하죠. 제가 우선은 네 종목 한 번에 비교해서 좀 보실 수 있게 간단히 내용 정리해서 따로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우선 에어레인의 내용부터 확인을 해주시고 저는 잠시 뒤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